오늘 영상은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많은 분들이 정말 애초에 토지를 이제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시던 어떤 실사용 목적으로 바라보시던 모든 분들한테 이 땅을 알아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자동차를 비유를 좀 해볼게요. 자동차를 처음에 사실 때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들은 뭐 포르쉐 이런 스포츠카를 사나요? 아니면은 뭐 1톤 용달차 이런 걸 사시나요? 아니면 뭐 그랜저 같은 승용차를 사시나요? 네. 애초에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기 전에 내가 이 자동차가 어떠한 목적으로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처음에 인지부터 해요. 계획부터 세우신다는 거죠. 포르쉐 스포츠카인지 용달차인지 승용차인지 아니면 뭐 카니발 같은 그런 뭐 밴 형식의 차인지, 네.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자동차를 사야 될지도 모를 뿐더러 설사 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야 되는데 2인승짜리 스포츠카를 샀다. 이러면 꽝 나는 거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처럼 땅에 있어서도 애초에 제가 이거 정말 많이 저희 회원들한테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애초에 처음부터 땅을 알아볼 때 내가 알아보는 땅, 지금 답사하는 땅, 설명을 듣고 있는 땅, 이 땅이 어떠한 제가 얘기하는 토지 투자 이제 형태별 분류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가 있어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땅인지를 여러분들은 알고서 답사하고 설명 듣고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매도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매도 전략. 이 매도 전략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땅을 그냥 삽니다. 그냥 사요. 그냥. 그리고 나서 2년 뒤, 3년 뒤, 뭐 5년 뒤,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떻게 팔아야 될지, 어떻게 팔아야 될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략이 없으니까, 애초부터 전략이 없으니까 어떠한 생각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액션, 실행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팔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토지 투자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투자를 이제 형태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알아보는 땅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 땅인지를 처음부터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 형태별 분류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주변 개발 호재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파트입니다. 변하는 파트예요. 써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법에 의해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는 파트, 토지의 가치가 변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요. 내가 직접 내 돈 들이고 내 노동 들여서 직접적으로 가치를 변화시키는 파트예요. 쉽게 말하면 1번은 소위 개발지에 그냥 땅을 가만히 갖고 있는 겁니다. 논이든 밭이든 임야든 지목하고 상관없이 그냥 개발 호재 때문에 땅을 샀어요. 그랬더니 개발 호재가 점차 진행이 될 때마다 내 땅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땅들, 내 땅을 제외한 옆에 뭐 주변에 비슷한 땅의 생명 5가지, 이 비슷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땅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실거래가가 올라가면서 계속 매도가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네? 이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개발지에서 이러한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좀 얘기할게요. 세 번째는 개발지든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이든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가장 거의 90%의 모든 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직접 개발을 하는 겁니다. 직접 개발을 하는 거예요. 전을 개발해서 대지로 바꾸고, 답을 개발해서 창고로 바꾸고, 임야를 개발해서 전원주택 단지로 바꾸고,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작게는 조그맣게 뭐 300평짜리 전이나 답이 있었으면 내가 여기다가 내 살집, 내 단독주택 허가 받아가지고 내가 내 집을 지어서 주택지로 바꾸는 거죠. 대지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런 용어도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네, 토지를 리모델링 한다. 아니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는 뭐 토지를 뭐 화장시킨다. 네, 화장시킨다. 아무리 못해도 뭐 성토라도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화장시킨다라는 부분은. 네,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는. 또 두 번째는 이 법에 의해 가치가 달라지는 파트예요. 법에 의해 가치가 달라지는 파트. 이게 지금 계속해서 언론의 뉴스에 나오고 있는 LH 사태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 땅을 산 이 공무원분들, 이 사람들은 이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사놓은 땅이 추후에 신도시든 택지로 개발이 돼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투자를 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지는 파트, 이 부분을 우리 일반 사람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수용 전략. 일부러 내가 땅을 사놓고 수용이 될 것 같은 예상지에 땅을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이죠. 두 번째, 네, 여주 역세권 개발한 것처럼 환지 전략.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법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지는 파트예요. 어떻게 보면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입니다. 확실한 수익을 주는 게 법에 의해 가치가 달라지는 파트예요. 왜냐면은 땅은 추후에 누군가가 내 땅을 매수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땅을 사줘야 되는 겁니다. 사줘야만 나는 파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 누군가는 그냥 나와 같은 일반 개개인들입니다. 뭐 일반 개인들 아니면 뭐 어떤 법인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가장 좋은 이 LH 사태에서 공무원들이 지금 추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사줄 주체는 누가 되냐면 정부가 되는 겁니다. 네, 너무나 가장 확실한 부분이 되는 거죠. 수용을 하든 환지를 하든 정부가 알아서 수용을 해서 보상금으로 돌려주든 땅으로 돌려주든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너무나 확실한 거겠죠. 네, 이게 바로 법에 의해 가치가 달라지는 파트예요. 자, 그러면은 1번과 2번과 3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는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가장 좋은 거는 그거예요. 자, 우선적으로는요. 자, 1번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을 봅니다.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을 봐요. 근데 땅을 보는데 반드시 2번 법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을까?까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번 개발호재, 이 개발호재가 국책사업급의 개발호재가 있되 이 국책사업의 개발호재로 인해서 추후에 내 땅이 수용이든 환지든 될 수 있을 만한 입지에 있는 땅이어야지만 법에 의해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매도 전략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부가 사줄 수도 있고 땅으로 줄 수도 있고 그걸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입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3번으로 여기는 거예요. 3번이 왜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직접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개발 호재만 보고 땅을 산단 말이죠. 개발 호재만. 뭐 맹지든 뭐 용도 지역의 뭐 보존 녹지든 뭐 보전 관리든 뭐 절대 농지든 뭐 도로 조건이 형편없든 간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개발 호재만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기획부동산에 속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태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 같은 돈 뭐 몇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개인들한테는 다 똑같이 피 같은 돈입니다. 이 돈을 지키려면 여러분들 이 지금 알아보시는 땅이 반드시 개발 행위가 가능한 땅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개발 행위가 가능하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개발 행위라는 것은 아무리 못해도 단독주택이라도 허가가 나야 됩니다. 단독주택보다 좀 더 나은 거는 보통 이제 근생부지라고 얘기를 하죠. 근린 생활시설이라도
허가가 나는 땅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도로 조건을 갖춰야 돼요. 도로 조건. 네. 도로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배수로 조건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배수로 조건. 첫 번째 도로 조건, 배수로 조건. 네.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는 이 해당 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 해당 토지의 지번을 그 해당 지역 있잖아요. 토목설계 사무소 있잖아요. 토목설계 사무소에다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 이 땅을 여러분들 시청 있잖아요. 시청 건축가에 문의를 하지 마시고요. 건축가보다 해당 지역의 토목설계 회사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어보시는 게 더 확실하고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추후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무원 분들의 이야기와 실제 이 업으로 밥벌이를 해서 밥을 먹고 사시는 분들, 이분들 이제 공무원 분들이랑 다 알고 있는 분들이고, 이 공무원들의 규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공무원 분들은 이 순환보직이에요. 순환보직. 네, 몇 년 하고 바뀌고 몇 년 하고 다른 부서로 가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평택에서도 겪은 일인데, 이 부서로 온지 허가 부서로 온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신입이라서 어떤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토목설계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를 업으로 밥벌이로 하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역의 조례를 누구보다 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내가 알아보는 이 땅이 개발 행위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서 땅의 생명 5가지 중에서 용도지역, 웬만하면 계획관리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계획관리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자연녹지. 네, 딴 건 몰라도 이 용도지역 2가지. 계획관리, 자연녹지. 여기서 조금 양보한다. 그러면은 생산관리, 생산자가 들어갑니다. 자연녹지에서도 조금 양보한다. 생산녹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자, 최종 정리 간략하게 1분만 할게요. 내가 지금 알아보는 땅들이 이 토지 투자 형태별 분류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돼요. 개발호재에 의해서 가치가 충분하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답 임야로 갖고 있었는데 가격이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땅인가, 그리고 법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가,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추후에 수용이라든가 환지로 할 수 있을 만한 입지에 있는가, 그러면서 주변에 이러한 개발호재가 있는데 국책사업과 민간사업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가. 네, 그러면서 세 번째, 자 1번, 2번 다 좋아. 근데 내가 알아보는 이 땅이 도로조건이라든지 건축법에 아주 적합해서 아무리 못해도 정말 100번 양보해도 내가 살 집, 거주할 집이라도 지을 수 있는가. 1번 개발호재, 국책이든 민간이든 이런 게 다 어그러지고 취소가 되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수용 방식으로 뭐가 신도시 개발을 한다, 택지 개발 지구를 한다, 처음엔 얘기했지만 이런 게 다 어그러지고 다 깨졌어도 내가 땅을 샀는데 내가 아무리 못해도 내가 직접 살 집이라도, 그리고 상가라도, 창고라도 이런 거라도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공법적인 규제 사항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어디에 해당되는 땅인가를 여러분들은 처음에 체크를 해야지만 시간이 이제 2년 흐르고 3년 흐를 때마다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 개발 호재 진행되는 거 보고, 또 정부에서 진행되는 거 보고, 그리고 시장에 매수자와 매도자들 이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 그리고 거래되는 행태를 볼 때마다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땅을 처음에 전으로 사서 가만히 냅둘까? 아니야. 이거를 근생으로 허가까지 받아서 매도하면 좋겠어.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점차적으로 실수요자들, 실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오고 있네. 이 사람들한테 가격을 제대로 받으려면 개발 행위까지 완료를 해서 넘겨주는 게 더 유익하지.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지. 이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동영상에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